2017년 3월 2일 서울 근교에 자리 잡은 고급 2층 주택. 넓은 마당이 딸려 있는 데다 잘 관리된 외관까지 그저 평화롭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집안의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문을 열자 느껴지는 후끈한 열기와 바닥을 뒤덮은 잿더미, 시커멓게 그을린 벽과 가구들까지. 그리고 1층 작은 방에선 할아버지와 손자의 시신이 나란히 발견됩니다. 이 시신에 남은 흔적들은 초대받지 않은 침입자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지만 온 집안이 불에 탄 상황입니다. 과연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지문이 가리킨 유일한 용의자, 양주 방화 살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 2017년 양주 방화 살인 사건. 자, 고급 주택에서요. 서울 교외 고급 주택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숨진 채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었는지 조금 더 사건 개요를 짚어보죠. 일단 발견된 날이 2017년 3월 2일인데요. 이 경기도 양주시의 한 2층짜리 주택에서 80대 할아버지와 30대 손자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이 둘 시신이 현관에서 거실을 지나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이 있었는데 여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사실 인근에서도 손꼽히는 재력가였고요. 이 손자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둘이 며칠째 연락이 안 되니까 가족들이 이 집에 찾아갔다가 이 모습을 발견을 한 겁니다. 당시 집안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돼 있었고 이 시신도 재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화재 사고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이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이 되면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할아버지는 갈비뼈가 골절이 됐고 손자는 두개골 골절 후에 질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경찰이 초동 수사에 나섰는데 범인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그 고급 전원주택이면 네. 뭐 여기 CCTV 다 달려 있었을 것이고 왜 이게 어려웠을까요? 일단 이 CCTV가 이 집에는 없었고요. 건너편에 섬유 공장에 CCTV 4개가 설치되어 있긴 했었는데 그게 이 현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CCTV를 통해서는 범인을 찾기 좀 어려웠고 두 번째는 이런 강력 범죄가 벌어졌을 때 그 이후에 방화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게 대부분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지문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열에 약하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지금 뭐 낮 기온은 9도였는데 저 집안 뭐 체감 온도가 한 40도 이상이었고 거기다 화재 열기에 또 난방 열까지 더해져서 집안이 매우 뜨거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 내부에서도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범인을 특정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지문이 고온에서는 수분이 증발되면서 이게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군요. 자, 교수님, 그러면 CCTV에 지금 뭐 그 부분을 잡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할아버지가 상당한 재력가였고, 근데 손자가 옆에 있었다. 손자가 할아버지를 살해하고 할아버지 뭐 이런 걸로 대강 이렇게 또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재력가인 할아버지를 손자가 살해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 앞뒤 논리가 안 맞잖아요. 예. 만약에 본인이 그 재산을 그 뭔가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그 재를 갖다가 이렇게 다 걷어내니까 거기에서 피가 찍혀 있는 그 혈흔 족적이 발견이 됐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손자의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손자의 있는 그 뭐 모든 그 신발들을 다 대조를 했는데 예. 맞지가 않았어요. 어허.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그 얘기가 나오냐면 이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에게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손자 역시 이 할아버지를 굉장히 따랐다는 거죠. 심지어는 아들 부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도 이 손자가 자기는 부모 안 따라가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겠다라고 해서 양주에 남았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제3의 인물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이 타살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 앞서 집안에 그 불탄 그 재를 다 걷어 보니까 혈흔 족적이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 변호사님, 그럼 뭐 뭐든 좀 단서는 있지 않았겠어요? 단서는 남아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방화 때문에 지문이 날아간다라는 얘기를 보고 혹시 나쁜 힌트를 줄까봐 걱정을 했는데요. 예. 절대로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방화를 하더라도 그렇구나. 집 안에서만 6개나 되는 지문을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안 닿는 것들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6개 지문도 찾아냈고 또 손자가
마지막으로 피자를 주문한 기록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언제 사건이 있었는지 일시도 추정해 볼 수가 있었어요. 다만 문제는 찾아낸 지문들은 전부 피해자들하고 가족들 것이었고 그 손자가 특정한 시점 이전 이후에는 가족들이 찾아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다른 범죄 흔적을 찾지 못했던 건 맞았지만 집 밖에서 낯선 지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진짜 양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앞서 고온에서 이게 뭐 지문이 증발한다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또 우리 가족 여러분께서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또 이게 괜히 이 나쁜 인간들이 이런 거 보고 그럼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다 없앨 수 없다는 거.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기자, 이젠 조금 뭔가 단서가 잡히는 분위기인데 그러면은 어디서 누구의 지문이 발견이 됐던 겁니까? 이 당시 상황을 좀 알려드릴 수 있기 위해서 평면도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사건이 있었던 게 그 2층 주택이었는데 그중에 1층의 평면도입니다. 이렇게 작은 방에 2명이 나란히 발견이 됐고 불을 여기저기 냈습니다. 이렇게 총 5군데에다가 불을 질렀고요. 이곳에서 혈흔 족적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앞서 이 발견이 됐던 지문들은 모두 집 안에서만 발견이 됐는데 예. 이 추가 지문은 집 바깥, 그러니까 이 현관문 쪽에 밖으로 안쪽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계단에 붙어 있는 난간에서 오른손 중지와 약지의 지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야.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약지 지문은 식별이 어려웠고요. 중지가 식별이 가능했는데 이 중지 지문을 증거분석실에 보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용의선상에도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허. 바로 당시 경기도 고양시에 살던 30대 서모 씨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서모 씨. 예, 그런데 이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서모 씨는 죽은 손자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 자주 왕래한 것도 아니었고요.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사이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용의자를 특정하고 인근 CCTV를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서 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이 동네에 왔던 것까지도 포착이 된 겁니다. 야, 이제는 거의 좁혀졌는데요? 네, 일단 뭐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3자의 지분이 나왔고 예. 그 서 씨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차의 모습도 CCTV에 확인이 됐으니까 거의 범인을 잡았다고 판단을 하고 경찰도 곧장 이 서 씨 집으로 이동을 해서 잠복을 했는데 잠복. 허탕을 쳤습니다. 왜? 서 씨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 서 씨한테 이제 직접 전화를 했는데 예. 이 서 씨가 그 바로 직전에 스포츠 토토 하다가 몇 달 전에 벌금형을 받은 게 있는데 예. 이거를 뭐 살인 사건으로 조사한다 이러면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한 겁니다. 약간 유인을 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 씨가 그럼 뭐 흔쾌히 조사 받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경찰과 서 씨가 이제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는데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 씨가 경찰서에 오른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때 현장 모습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교수님 이거 자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 너 살인 사건 그 얘기 일절 않고 야 스포츠 토토 너 뭐 그 벌금 문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조사 추가로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좀 와라. 근데 왜 저렇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로 가서 이제 그 직접 만나든가 뭔가 이렇게 긴급 체포를 했다든가 만약에 저 때 뭐 여건이 안 됐긴 했습니다만 일단 경찰에서는 스포츠 토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촉이 빠르다라고 하면 뭔가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차를 몰고 수사팀을 만나러 장흥파출소로 출발을 했는데요.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도로에서 마주오던 7톤 트럭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정면 충돌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이 트럭 기사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거기 블랙박스도 나와 있을 텐데 이게 위험한 도로이긴 하지만은 그냥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자기 차에다가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무릎이 골절되고 중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 겨를도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10시간 만에 숨지가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진짜 교통사고인지를 갖다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런 그 사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뭐 극단적 선택인지 여부는 뭐 논외로 치고 일단 양 변호사님, 그럼 이 서 씨, 이 죽은 손자의 초등학교 동창 이 사람이 진범인지 아닌지는 그건 또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사실 진범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요즘도 SNS 때문에 가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숨진 손자가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SNS에 이제 좀 자랑을 한 거예요. 명품 시계도 찍어서 올리고 고급 차량, 현금 뭉치 그리고 집 주소까지 알려주면서 구경하고 싶은 사람 놀러 와라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옮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이지만 왕래도 없었고 연락도 하지 않았던 서 씨가 왜 이 피해자들이 살았던 마을에 갑작스럽게 나타났겠어요.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게 찍혔고요. 그리고 이 족적 아까 혈흔이 있는 족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족적이 일치하고 지문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저는 뭐 범인이었던 것만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서 씨, 죽은 손자의 동창 서 씨. 그러면 이 할아버지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 친구를 살해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정황상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 사망 원인과 현장 모습 그리고 서 씨의 행적까지를 다 종합을 해보면요. 일단 사건 당시에 집안에 들어가서 이 할아버지를 먼저 살해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손자의 방이 2층에 있었는데 2층에서 내려온 손자를 그 뒤에 제압을 하고 이후에 이 안방에 있던 이불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서 불을 지른 걸로 보이는데요. 이 손자의 그 시계가 1,400만 원짜리였습니다. 아이고. 이 시계를 범행 직후에 그 당일에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700만 원에 팔아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아까 스포츠 토토 얘기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뭐 뭔가 조금 그렇긴 했는데 뭐가 됐든 이게 친구의 시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중고물품 뭔가 좀 경제 사정이 안 좋거나 좀 뭐 근데 꼭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진짜 명확하게 진짜 동기가 뭔지는 이 사람도 지금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 서 씨의 직장 동료들의 얘기로는 굉장히 성격도 유순하고 성격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그 사건 그 당일에도 굉장히 태연하게 잘 지냈다는 얘기를 하고 또 무엇보다 이 서 씨 집도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공장을 운영하고 또 신도시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살해된 이 손자하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한 20년 동안 연락한 적도 없었고 심지어 공통 지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이 피해자들을 특정해서 이런 범행을 범한 것인지 물론 금품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정확한 살해 동기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자, 교수님, 제가 뭐 이 숨진 피해자를 탓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됐든 이런 SNS 같은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공간에 자신의 어떤 부를 과시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허세를 부리고 이런 거는 좀 자중하는 게 예, 저게 이제 좋은 어떤 그 교훈이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뭐 자신의 어떤 그 재력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만약에 남들에게 알리게 된다면 그 중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찾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 제가 이전에 그 분석을 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 범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생각을 잘못 먹고 도박을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런 결과까지 나올 거라고는 본인이 생각을 못했을 텐데 시간과 상황을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된 건데요. 사실 그 욕심이 잉태가 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런 귀절, 이것이 상당히 이번 사건과 이렇게 부합되는 그런 그 설명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